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원 가족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유아부터 초, 중생, 또 성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학습자분들이 될수록 영어를 행복하게 또 오래가는 그런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특히 말할 수 있는 영어를 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책과 방송 강의를 만들어 드린다고 한들 사실 그것을 활용해서 배우는 학습자분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면 또 얘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른들은 이거 안 하면 내가 취직이 안 될 수도 있다, 혹은 진학을 못할 수도 있다 등등 아주 분명한 동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하고 싶고 하기 쉽고 또 만만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금방 이걸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가 또 참 힘들어지게 되죠. 자, 교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워낙 오랜 역사 속에 또 탄탄한 교재와 노하우 많으신 노련한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으로 좋은 결과를 누리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요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선생님들로부터 자랑을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듣고 말하기가 비교적 균형 잡힌 발전을 하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이죠. 자, 저는 오늘 총 4가지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는 과연 어떻게 영어를 배워갈까? 즉, 영어 교육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아이는 영어에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예를 들어서 단어만 잘 알면 될까? 문법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발음,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를 그럼 우리 집에서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바로 엄마인 내가 혹은 아빠인 내가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못한데 내가 아이를 무슨 수로 영어를 도와줄 수 있겠나 하는 고민은요, 사실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모두가 똑같이 다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다만 입 밖으로 잘 하지 않을 뿐이죠. 왜? 나만 그런 걸까 봐. 자, 그리고 네 번째,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이는 과연 어떻게 영어를 배워갈까입니다. 우선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되는 감각은 바로 청각이죠. 보통 딸랑이 소리를 듣고 어린 갓난아기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눈을 맞추는 식으로 이게 발달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는 소리 교육에 보다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노래를 많이 들려주고 구연 동화 같은 거, 이제 영어로 된 거, 이런 걸 들려주게 되는데, 자, 이때는 비교적 비슷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아예 같은 내용의 것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A 들려주고 내일 B 들려주고 모레는 C 들려주고 매일같이 일일이 그때그때 다른 것을 들려준다기보다는 같은 것을 몇 가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 아이가 일정한 리듬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길지 않은 노래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게 되면요, 그 안에서 영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리듬, 억양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발음할 때 사실 보게 되면 보통은 가장 무거운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말과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예쁜 아가, 커다란 집, 이렇게 발음할 때 강세가 주로 앞쪽에 오죠. 예쁜, 커다란. 그런데 영어로 이와 같은 단어를 한번 모아봤을 때, 즉 pretty baby 혹은 a big house 라고 말할 때는 pretty보다는 baby를 더 크게 말하고요, big보다는 house를 더 크게 말해서 그 강세 위치가 뒤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꾸밈을 받는, 수식을 받는 단어가 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그 패턴이 갖고 있는 원칙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에보다는 뒤에 힘을 줘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 연습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는 성인에게 좀 더 적합할 수 있는 이런 접근 방식이 될 수가 있겠고,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막 하나하나 패턴이 어떻고 뭐 강세가 어떻고 억양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 발음 패턴을 그대로 자주 듣게 해서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감각적으로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요, 사실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한 만 3세 정도가 되었을 때 영어 파닉스라는 것을 익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만 3세, 만 2세, 만 7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조금 좀 주저주저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 3세? 그러면 우리 아이는 만 5세인데 그러면 파닉스 늦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가 쉽고요. 혹은 우리는 아이가 만 2세인데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만 3세라는 것이 갖는 절대적인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충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때는요, 한국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때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아직도 많이 멀었죠. 네, 만 3세 정도가 되게 되면 자기가 필요한 것, 그리고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을 비교적 분명히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더 빨리 발달하잖아요. 근데요, 이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저기요, 한글 아직도 모르는데 그냥 영어 먼저 가르쳐도 좋을까요? 한글이야 나중에 크면서 학교에서 배울 텐데 일단 영어부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한글, 한국어, 즉 모국어 교육을 먼저 하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글 교육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 영어 교육보다는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즉 한국어를 좀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영어를 그보다 두세 발짝 정도 뒤에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책이라는 거야. 이건 책이라고 해. 자, 책은 그림책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발지 이런 책, 뭐 큰 책, 작은 책 많네. 두꺼운 책, 얇은 책 많지. 자, 후룩 뒤져보면서 이게 다 책이야. 책을 만져보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보면서 책이라는 개념을 아이가 알게 됩니다. 한글과 한국어로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한참 동안 아이가 책이라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고 많이 말해봄으로써 책이 뭔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한참 있다가 이게 book이야. 영어로 book이라고 해. book, 책. 이렇게 책을 이미 알고 있는 아이가 그 다음에 이걸 book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안다고 해도 하나도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많은 어머님들께서 책과 book을 동시에 알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되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걸 오히려 더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아이가 한국어, 즉 모국어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여기고 잘 아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영어를 익혔을 때 더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쉽게, 수월하게, 재밌게 익힐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뭐가 될까요? 바로 파닉스 교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닉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 글자들이 갖는 음가를 익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T로 끝나는 단어들을 모아볼까요? 그러면 일단 야구방망이라는 뜻 혹은 박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bat가 있겠죠. 그다음에 C를 그 앞에 붙이게 되면 그다음에 AT를 붙여서 고양이 cat가 되고요. 그리고 앉았다 라는 뜻의 단어 sat가 있고요. 그 다음에 rat, 좀 큰 쥐를 가리켜서 rat라고 하게 되고, 또 깔개를 가리켜서 mat라고 하잖아요. 가만 보니까 bat, cat, sat, rat, mat 모두 AT로 끝나네요. 이걸 그림으로 모아서 한번 보이기도 하고요. 많이 듣기도 하고 흐린 글자 위에 더 씌워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통해서 야구방망이를 배트라고 하는구나, 고양이를 캣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또 아이들이 익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은 AT로 끝나니까 모두 at 하고 끝나네 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앞에 F를 붙이게 됐을 경우 한번 읽어볼까? 할 때 애들은 fat
하고 읽게 되더라는 겁니다. 와, 그러면 그걸 보는 옆에 어른들은 와, 우리 아이 신동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바로 파닉스 발달 단계에 맞춰 제시되는 읽을 거리가 있거든요. 우리 도요새를 통해서도 파닉스 글자를 배우고 또 음가를 배운 다음에 이런 단어들이 모아져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문장을 또 여러 개를 이렇게 엮어보게 되면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페이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읽을 거리가 됩니다. 보통 많이들 읽을 거리 하면 이렇게 두꺼운 해리포터 책을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를 가다가 보이는 간판을 읽는 것도 읽기가 되고요. 그리고 어디 뭐 표지판에 뭐 게시판 혹은 뭐 비상구라고 되어 있는 걸 읽는 것도 읽을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아이가 어릴 적에는 많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영어를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죠. 쉽게 하는 게 중요하죠. 라고 해서 아주 그림 많고 예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이렇게 쥐어주게 되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엄마 아빠가 욕심이 이만큼 커져서 이쯤 되면은 좀 어려운 거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 옆집 애보다는 좀 두꺼운 거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아이가 힘겨워할 수 있는 책을 주어주게 되고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가서 아이들은 놔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나중에 다시 돌이키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단어들이 모여진 문장 단위로 그림과 함께 또 상황과 함께 아이가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읽기에 친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파닉스와 단어를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문장 단위로 읽기를 하는 것이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때부터 문법 공부가 동시에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가 오고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가 오는 거구나. 순을 안다는 것이 바로 문법을 익힌다는 거거든요. 자, 읽기가 영어 공부의 가장 중요한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왜 그렇게 읽기가 중요할까요?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단어를 더 많이 알게 되고요. 또 문장 구조를 더 많이 익힐 수가 있게 됩니다. 단,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단어가 일단 쉬워야 되고요. 문장 구조도 좀 간단해야 될 텐데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내용이 아주 어렵거나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을 주게 되면 아무리 단어가 가만히 보니까 간단한 단어들이고 가만히 보니까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른들의 눈에 봐서 그렇지 아이들이 볼 적에는 나 이거 아예 안 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다 지금은 컸지만 두 아이가 다 지질이 영어를 하기 싫어했고 아주 못했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고 큰애가 딸이거든요. 굉장히 차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세상에 저는 저도 저와 여동생 딸만 둘 있는 집에서 컸고요. 저희 남편도 딸이 넷이고 아들 하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둘째를 갖다가 8년 만에 제가 이제 얻고 나서 큰아이하고 차이가 8년 차이가 나거든요. 보면서 세상에 이런 놀랍고 힘겨운 새끼가 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어떤 아이는 하나를 가르쳐줘도 열을 낳는 아이가 있는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한 개를 10번 가르쳐줘도 영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많이 나오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해보니까 처음엔 한국어로 했죠. 애가 책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책이라고 하는 물체를 가깝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림 보느라고. 자, 글은 그 다음에 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꽤 영어 잘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이 많은 책을 주어준다든지 하게 되면 아이는 일단 읽기가 참 만만한 거로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느낌이 평생을 갑니다. 읽기가 만만한 거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읽기는 굉장히 허걱하게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누군가 나를 평가할 거기 때문에 다 달달 외워야 되는 거고 라는 인상을 처음부터 갖게 되면 아이는 그 어떤 책을 주더라도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보통 이럽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나 영어책 안 읽을래. 나 한글로 된 책만 읽을래. 재미없어. 싫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만 5살, 만 6살 요때 이런 경우가 아주 심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엄마 아빠께서 갑자기 화들짝 놀랍니다.
우리 아이 잘하다가 갑자기 왜 이래요? 라는 고민을 많이 접하는데 그때 많은 경우 원인이 바로 뭐냐면 갑자기 너무 어렵거나 그러니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긴 내용이거나 그리고 재미가 없는 내용의 책을 주고 좀 읽으라고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을 때 아이들은 영락 없이 나 안 해!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어머 얘는 자꾸 이렇게 쉬운 책만 잡으려고 하지? 왜 이렇게 약간 조금만 단어가 많아도 안 읽으려고 하지? 속상해! 라고 하는 것이 표정에 나도 모르게 드러났더라는 거죠. 그걸 아이는 정말 놀랍게도 캐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가 아니고 또 옆집 아이가 아닌 내 아이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실망하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So it's okay.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한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남의 집 아이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을까? 근데요, 괜찮더라고요. 아이들은 그걸 또 넘어서더라고요. 자, 좀 힘들겠지만 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아이가 쉬워 보이는 책을 고른다고 할지라도 노여워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저 아이가 책을 집어줬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 영어 미래는 당장 앞으로 5년, 10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길게 내다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읽은 책에 대해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자, 표지만 보고도 어머 여기 지금 늑대가 말이야. 이게 무슨 동물일까? 이게 늑대일까? 여울까? 이거 호랑이일까? 사자일까? 아, 이게 늑대네. 이 빨간 두건, 이 빨간색일까? 분홍색일까? 파란색일까? 얘는 지금 그 과일 바구니를 두고 어딜 가는 걸까? 궁금하지? 엄마 같으면 여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숲속에서 이렇게 혼자 어디 막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되는 거지? 자, 내용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그냥 그림만 보고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장 한 장 펼치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글자를 뭐 A를 찾아볼까? C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내용과는 상관없이 하다가 이제 내용으로 서서히 들어가도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또 그런 한편 아이가 이제 영어로 문장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이제 병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Good morning, 그다음에 배고파요, I'm hungry 이런 식의 표현을 통문장 표현이라고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문장으로 말하는 것을 서서히 익히게 되면서 문장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책에 대해서 나중에 영어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아주 조금씩 서서히 이끌어주는 전문가 선생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라고 하는 거를 통합적으로 해나갈 때 아이는 영어를 공부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익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은 영어에 무엇을 익혀야 하는가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영어는 단어를 많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어를 많이 잘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면 누군가를 붙들고 저기요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때 어디? Where? 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단어인 화장실, the restroom 이란 단어 하나만 알면 excuse me, restroom? Where? 이렇게만 말해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화장실이 급하구나. 내가 알려줘야지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restroom이란 단어를 아예 몰랐다고 한다면 화장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자, 아주 간단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단어는요. 역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도 단어 시험 봅니다. 영어를 많이 들어서 저절로 익혀주는 경우는 영어를 모국어 내지는 제2공용어로 쓰는 나라에서조차도 사실은 잘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단 시험을 너무 어릴 때 많이 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봐야 될 나이, 볼 수 있을 나이에 적절히 본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거지
독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가 되어서 서서히 단어 시험이라는 것을 보신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어릴 때 단어를 두고 또박또박 받아 쓰는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이 연필을 잡고 이렇게 악력을 쥐고 이렇게 가지고 또박또박 쓴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여기게 됩니다. 보고 계신 분의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아이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는 이 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얘가 영어를 몰라서 시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그거보다는 일단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빨리빨리 써야겠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일단 쥐어주면 좋겠죠. 그게 바로 아이 눈높이에서 우리가 그 아이의 어떤 적절한 영어 공부의 어떤 수준을 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 남자애들은 아예 그럼 단어를 익히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죠. 앱이 있잖아요. 앱이라든지 혹은 뭐 게임도 있을 수가 있죠. 통해서 재밌게 단어를 익히게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만화책도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단어들로 문장을 만드는 법을 익히는데, 짧은 문장부터 조금 여러 개의 단어로 된 문장이 이르기까지 조금씩 자신에게 와닿는 내용으로 읽고 써보고 말하는 연습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단계라고 할 때 이렇게 하죠. 단계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자,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한참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다가 조금 더 또 교정을 해주면 다시 조금 더 올라가서 또 거기서 또 정착이 되고, 이게 아주 완만한 경사로 계단식으로 보통 올라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Hi, Good morning, Excuse me 와 같은 통문장 표현, 즉 문법이나 단어를 일일이 그때그때 생각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good morning 이라고 하는 거고, 자,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excuse me 라고 한다는 것을 일단 통째로 익혀서 아는 거, 이걸 통문장 영어라고 하게 되거든요. 통문장 영어는 길 수가 없어요. 길면 통째로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흔히들 통문장이라고 해서 긴 문장을 막 외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통문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달달 외웠다고 한들 이게 살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통문장은 아주 간단한 그런 표현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 이런 표현들을 일단 아기가 지금 우리 어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아이들 앞에서 한번 보여보세요. 너무 오글거리죠. 생각하기만 해도.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하고 안 하는 경우하고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에 대한 뭔가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따로 학원 다니면서 막 투부정사 익히고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선생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안 하셔도 되고, 엄마 아빠가 혹은 엄마와 할머니가 혹은 아빠와 삼촌이 서로 약간 어색하더라도 Good morning, Hi, you look good, Excuse me, please sit down, Would you like some water?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어색하지만 그래서 깔깔 웃기도 하고, 야, 너 잘하는구나, 정말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그런 이렇게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도 너희도 한번 해볼래? 하고 시켜보는 거죠. 무조건 처음부터 야, 네가 한번 해봐, 배웠지 너, 한번 해봐 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뒷짐지고 이렇게 시키기만 하고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닌,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해볼게, 영어는 이렇게 어른들도 하는 거야, 너희들도 해보면 재밌어 라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엄마 아빠의 고민은요, 아이가 갑자기 영어책을 들고 읽어주세요 라고 올 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많은 가정이 비극이 시작이 된다고 하죠. 자, 내 발음이 나쁜데 사실 나는 이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막 읽어달라고 해요. 자, 해석을 해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페이지당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줄 한 줄 해야 될까요? 정말 고민이 끝도 없습니다. 자, 이때는요, 그냥 아이가 책을 가지고 오면 그래, 저기 CD 있지? 오디오를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하셔서 같이 아이와 앉아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꼭
직접 읽어주시지 않더라도 말이죠. 다만 들으시면서 거기 나오는 단어들 혹은 표현들을 가끔씩 따라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발음이 정말 절대 이렇게 틀릴 리가 없는 단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house. 이거 어떻게 house를 틀리게 발음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죠? 자, house가 나오면 들으면서 아, house. 집이구나, 집. house. 이렇게 아이가 듣던 말던 엄마 아빠가 스스로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 말하는 거. 거기 오디오에서는 good morning, how are you? 라고 하는데 듣고 따라하는 엄마 아빠가 good morning, how are you? 라고 하시면 listen and repeat가 아닙니다. 듣는 그대로 따라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겠죠.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에게서 영어를 또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의 가장 좋은 영어 선생님이 아닙니다. 영어 선생님은 학교에 있고 우리 도요새에도 있고 그리고 다른 뭐 학원에도 있고 정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또 선생님을 하려고 해. 그럼 아이는 항상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세요? 너무나 다정하고 친절하고 나를 도와주는 분?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나를 평가하고 또 어떻게 하나 나를 야단칠 수도 있고 나에게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 이런 이미지를 아이들은 또 어른들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집에 또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디 가서 나 영어 정말 힘들거든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서 무엇을 배우느냐? 아, 어떻게 영어를 익혀가는지 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직접 우리 아이 영어 공부에 개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를 붙들고 내가 가르칠게 라고 할 적에 정말 맥시멈 보는 게 초등학교 2학년 정도.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전문가가 보고 아이가 반복해서 실수하는 부분을 잘 교정해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영어 교육은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가 됩니다. 그냥 듣고 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글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열정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할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원의 도요새도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화상으로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또 그전에는 스스로 아이가 활동을 또 하면서 파닉스를 익히고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그러다가 화상으로 선생님 만나면서 아,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시 다지기를 하고 가게 되는 거죠. 자, 많이 듣고 읽게 하는 게 좋긴 한데요. 말은 쉽죠. 많이 들려주세요. 많이 읽혀주세요. 이때 주의할 것은요. 아이에게 쉬운 수준의 영어책을 주는 것. 그리고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는 것.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아마 많이 겹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아이와의 비교예요. 나도 모르게 아무개는 더 하던데, 아무개는 숙제를 더 잘 해가던데, 이런 식의 비교는 엄마 아빠는 인지하지 못할지 몰라도 아이들은 두고두고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참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표정으로든 말로든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급하게 미리 선행학습을 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얘 좀 미리 이거 시켜주세요. 더 어려운 거 시켜주세요. 혹은 더 뭐 긴 걸 시켜주세요. 라고 강요하시는 것은 아이의 어떤 그 좀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너무 숨차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쳐버리게 하는 가장 그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이거 해석해 주세요. 한국어로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거나 답답해할 때가 있는데 그때 영어로만 들어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그렇게 무력함을 느낄 때 영어를 또 놔버리게 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영어를 맨날 똑같은 걸 해서 반복해서 무료함을 느끼거나 혹은 너무 어려운 걸 주고 답답한데 가르쳐주지 않아서 무력함을 느끼거나 그럴 때 아이들은 영어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떠세요? 이미 다 충분히 알고 계신 것들이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멀리 보는 영어 교육 그리고 오래가는 영어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가 멀리 미래를 봤을 적에
정말 디딤돌까지는 못 되더라도 걸림돌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한 영어 교육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